제동이에게 먼저 이 시를 읽어봐 주겠니? 제동아 선생님이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했던 전병의 선생님이야. 그동안 써놓았던 시 중에서 너에게 주려고 고른 것이다. 너에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마음에 드니? 30년도 더 된 오래전 일이라 넌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야. 나도 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방송에 나온 너를 보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 해맑게 웃는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 그리고 3학년 때 네가 연루된 한 가지 사건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어.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너도 그때의 일을 또렷이 기억해낼 거라고 생각한다. 3학년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누군가 필통을 잃어버린 일이 생겼지. 도둑 맞은 거였어. 도둑 맞은 아이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는 아이 아버지가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사온 거라서 필통과 연필, 지우개, 연필깎이 등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 내가 조회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 필통을 다시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라. 일주일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관 아저씨가 우리 반에 와서 한 명 한 명씩 붙들고 조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았어. 며칠 후, 그러니까 필통이 도난당한 지 꼭 일주일 후에 그것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고 그 사건은 끝을 내게 되었어. 내가 나중에 알게 된 사건의 내막은 이러했지. 체육 시간에 모두들 운동장에 나간 틈을 타서 한 녀석이 필통을 훔치고 있었어. 제동이 내가 그때 마침 신발을 갈아 신으러 교실로 들어가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깜짝 놀란 그 녀석은 필통을 열고 연필 2자루와 지우개 하나를 너에게 건네주었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면서. 너는 얼떨결에 그것들을 받아주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서 있었는데 그 녀석이 빨리 책가방에 넣으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그냥 너희 가방에 넣게 되었던 거야. 그 후로 며칠 동안 넌 무척 괴로웠어. 그리고 용기를 내 그 녀석에게 네가 받은 연필 2자루와 지우개 하나를 가져다 주면서 이것들을 학교에 가지고 다닌다면 금방 들킬 게 뻔하고 집에서 쓴다 해도 부모님이 어디에서 난 거냐고 물으실 게 분명하니 난 쓸 수 없다. 너도 경찰서에 붙들려 가기 싫으면 필통을 도로 갖다 줘라. 이렇게 되어서 그 녀석은 체육 시간에 모두 운동장으로 나간 틈을 타서 그 필통을 도로 주인의 가방에 넣어 주었지. 자, 어떠냐? 네가 그 녀석을 잘 설득해 주어서 주인은 필통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고 훔친 녀석도 더 이상 도둑놈이 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 넌 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만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아이였어. 처음 너를 방송에서 본 후로 될 수 있는 대로 네가 나오는 방송을 많이 보려고 노력했지. 어느 때부턴가 넌 정치색을 띤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재치 있던 너의 모습은 점차 흐려져 갔어. 공감이 가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서서히 그 말들은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어.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니, 제동이가 왜 저러지? 그건 내 스스로의 생각이라기보다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내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 결론 지었지. 이젠 내 얘기를 해볼게. 난 미국 시애틀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 미국에 온 후로 다른 소수민족들이 그렇듯 나도 민주당을 지지해 왔어. 이민자로서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그저 죽어라 일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에게는 민주당이 더 낫다는 말에 휩쓸려 그저 민주당의 표를 던진 거야. 사실 미국에선 지금까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던 공화당이 정권을 잡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 6년 전에 어떤 사람이 시애틀 민주당 시의원으로 출마했는데 그녀가 내세운 공약은 기본급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것이었지. 미니멈 웨이지를 올리고 렌트비를 내리겠다? 정말 그것이 될까? 누구 마음대로? 난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상식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였어. 밑에서 불을 떼면서 냄비 속에 있는 물을 얼리겠다고 하는 거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녀는 사회주의자였고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개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야. 놀기 좋아하고 마약을 즐기며 일할 생각 없이 부모의 집에 기어 들어가서 사는 무정부주의적 성향을 띤 사람들로 급진적이며 과격하기까지 해. 이윽고 기본급이 올랐으며 냄비 속에 든 물은 끓기 시작했어. 임대료는 올랐으며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갔지. 선동가가 정치하는 시대의 막이 오는 거야. 아, 편지가 너무 길어지네. 이제 마무리해야겠어. 난 지금 공화당을 지지해. 계속해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간 우리 후손들이 큰일 나겠다 싶어서야.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 후 소득 격차가 줄어들고 일자리는 늘어났어. 언뜻 생각하기에 저소득층에게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고소득자들을 억누르면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아니, 결과는 반대였어.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보았음의 바뀌었다. 난 네가 마음을 바꾸어 주었으면 해. 아니 그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흔들리는 너의 영혼을 붙잡아. 그래야 많은 젊은이들이 너의 용기에 감탄하며 마음을 바꿀 것 아니겠어? 사실 마음을 바꾸고 싶어도 옆 사람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네가 지금 많은 돈을 버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생각해 봤니? 과거 몇십 년 동안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앞선 세대들은 처절히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어. 바로 그 돈이 지금 너에게 전해진 거야. 만약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면 머지않아 돈은 마르게 될 텐데 너에게 돈을 많이 주던 방송국은 문을 닫게 되고 쌀과 배추 살 돈도 없는 사람들은 더 이상 너의 톡쇼를 보러 올 수가 없게 될 테지.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아줘.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우리의 후손을 살리는 길인가 말이야. 넌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영웅이며 우상이야. 아주 먼 미래까지 난 네가 영웅이기를 바래. 김재동 씨,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이 되어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전생에서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나 봅니다. 이렇게 꿈에서 편지를 쓰다니. 동봉한 씨는 마음에 드시나요? 의미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글쎄요. 이미 난 그 시를 김재동 씨에게 선사했으니 이제 김재동 씨 시가 되었습니다.